두 번째로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대책을 말씀 주셨는데, 이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여야 의원님들의 다양한 질문 또는 문제 제기에 답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 앞에서 새 정부와 제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을 놓고 또 그 해법을 놓고 풍부한 논의를 벌이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에 이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기조를 말씀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제가 IMF 97년도 상황에 이현재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던 IMF 비대위의 대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당시 초선 재선 시절에 재경위 정무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물경제 경험이나 경제학 전공은 아니지만 비교적 경제 정책을 쭉 다뤘고, 당시 가장 우리 최근 근세사에서 구조조정 관련한 사안들이 많을 때 그 경제정책의 실물 현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고, 꾸준히 그분들과 교류를 해온 사람입니다. 지금은 제가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제가 어떤 언론을 보니까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데 좀 과장 같다 하는 기사를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실직자가 거리로 막 나서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IMF보다 더한 위기다라는 저의 진단이 과장 아니냐라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그 기사가 조금 전체를 못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 그때보다 훨씬 낮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의 추세가 그 당시에는 비교적 완만한 상승이었는데 지금은 하강 내지 침체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산업적 환경이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환경이 다 만만치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주변 주요 5개국의 관계가 그때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물가라든가 부채 등등의 상황이 국가 재정을 포함해서 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관세 협상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판이 바뀌는 상황을 앞두고 있고, 그것을 담당해야 할 직전 정부는 사실은 일정한 유산을 남겨놨다기보다는 부채를 극심하게 남겨놓은 상태로 떠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장기 대책을 세울 것인가, 어떤 중기 대책을 세울 것인가, 어떤 초단기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리고 경제 성장의 회복이라는 절대 과제와 함께 우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하루하루를 지탱하기 어려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 심지어 대부분의 기업들에 있어서 어떻게 당장의 이 위기 극복 해법을 제시할까 등등의 문제들이 난마처럼 얽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오래 생각해 왔고, 대통령님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토론해 왔기 때문에 일정하게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 인사청문회 사전 준비 과정에서 제게 대한 신상 검증을 철저하게 언론과 또는 국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와 야권들이 하시고, 그것들을 마친 후에 오히려 본 검증의 시간인 국회 검증에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본격적인 정책 토론으로 다루는 것이 이 시기에 맞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더 기대하는 것은 저희의 의견보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말씀을 듣고 특히 야권이 현재의 위기를 헤쳐가는 데 있어서 좋은 제안을 주시면 그런 것들을 초당적으로 경제와 외교는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잘 받아 안을 마음의 준비를 갖고 저는 청문회에 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 문제를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고 질문에도 주셨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대선 기간 과정에서도 앞으로 제기될 여러 문제 가운데 부채 문제와 물가 문제, 소비 진작 문제를 굉장히 중시해서 대통령님과도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첫 회의를 마치시고 현충원 행사 후에 현충일 행사 이후에 시장을 가시고 물가 문제를 제기하시고 라면값을 제기하신 것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현재 특히나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이 점심값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의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대학생들 1,000원의 아침밥 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있고 그것을 직장의 청년들이나 산업계로 확산하자라는 이야기도 해본 적이 있는데 구조적인 물가 전반의 관리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특히 일하는 월급 생활자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젊은 분들이 매일매일 부딪히는 지금 음식 물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법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요. 유통구조의 문제부터 수입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에 대해서 좋은 제안이 오시면 받겠지만은 그때까지 혹시 질문을 주실 경우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내일에라도 정부 차원 그리고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물가대책 간담회를 좀 열어서 제가 토론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국무총리실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도 정상적인 정부라면 대통령께서 물가 문제를 제기하면 정부의 모든 부처가 나서서 그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현재는 아직 그러한 게 신속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나 정부가 안착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에게 저희 아직 세팅이 덜 끝났습니다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는 처지여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